자,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입니다. 먼저 1절 명예에 관한 죄를 보죠. 자, 명예에 관한 죄는 어떤 죄가 있는지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307조 1항이 있죠.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고요. 307조 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308조는 사자 명예훼손죄죠. 그리고 309조는 출판물 등 관련된 범죄인데 여기에는 비방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라는 점, 그리고 그 목적으로 307조 1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 309조 1항이 되는 것이고 309조 2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 309조 2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1조가 모욕죄가 있죠. 그쵸? 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 307조, 308조, 309조, 311조인데 그럼 310조는 어디 갔어? 310조를 찾아보니까 여기 와 있네요. 여기. 그쵸? 이 310조가 그 유명한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조문인데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는 307조 1항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307조 1항의 구성요건을 보니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 했잖아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합니다. 즉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307조 1항인데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공익성을 갖추게 되면 310조가 적용이 되어서 위법성을 조각시켜줍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0조가 적용되는 것은 307조 1항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 조항들 있죠. 그 밑에 307조 2항, 308, 309, 311 이 나머지 모든 죄는 310조가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조문을 가만히 보면 307조에 공연성이 있고 307조 1항에 공연성이 있고 2항에도 있고 3항에도 있죠. 밑에 308조에도 있죠. 309조에도 있어요. 명시적으로는 없는데 1항 자체가 307조 1항이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307조 1항 자체가 지금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2항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전부 다 공연성을 요한다. 모욕죄는요. 모욕죄도 요합니다.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전부 다 공연성을 요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서는 사실적시인데 자, 1항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1항에 사실적시 있죠. 2항에도 있죠. 3항, 그 밑에 308조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309조에도 307조 1항과 여기 2항에도 있죠. 숨어 있잖아. 그렇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전부 다 사실적시를 요구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모욕죄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적시와 관련해서 사실적시 여부와 관련해서 있는 것은 명예훼손, 없는 것은 모욕입니다. 자, 됐죠? 자, 또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307조는 조문이 두 개죠. 309조도 조문이 두 개죠. 이 두 개짜리 있죠. 두 개짜리. 이 두 개짜리는 전부 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런데 308조 하나죠. 311조 하나죠. 이 하나짜리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두 개면 글씨도 두 배로 늡니다. 6자리잖아. 여긴 3자리고, 그쵸? 그래서 조문이 두 개짜리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조문이 한 개짜리는 친고죄입니다. 자, 조문 한 개짜리 볼까요? 조문 한 개짜리를 보면 사자죠, 사자. 그리고 모욕할 때 뭐죠?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은 친고죄. 사모님은 친고죄, 그 외의 나머지 것은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또 자, 여기 있는 죄들은 즉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추상적 위헌범. 그리고 미수가 없어요. 미수가 없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있죠? 그리고 업무방해죄도 나와요. 여기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 미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기초로 하여 교재를 들어갑니다. 자, 교재를 와보면 자, 명예에 관한 죄 서론 나와 있죠? 자,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다. 명예는 외부적 명예도 있고 내부적 명예도 있는데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부적 명예인 겁니다. 자, 각주 갑니다. 각주를 가보면
자, 외부적 명예는 그 사람의 진가와는 관계없이, 그쵸? 이 사람이 사회적 생활을 하다 보면 얻어지는 명예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 평가입니다. 사회적 평가.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명예, 외적 명예입니다. 이 외적 명예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이고요. 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사 동그라미, 모 동그라미, 친고죄, 밑줄짝. 사모님은 친고죄고 나머지는 다 뭐다? 반의사 불벌죄. 자, 색깔 칠할게요. 사, 모, 친고죄. 그쵸? 자, 그리고 밑에 판례도 출제가 잘 되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은 둘 다 외부적 명예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끊고,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를 요구하지만 모욕죄는 그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말은 땡땡 하시고 사실 적시 X. 자, 됐습니다. 출제 잘 됩니다. 자, 개관을 보죠. 자, 방금 노트에서 보았던 거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연성. 다시 노트. 자, 여기 공연성 있다 그랬죠? 공연성. 여기 공연성, 그쵸? 근데 가만히 가운데 거 출판물을 보면 공연성이란 말이 없죠?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307조 1항의 죄를 범했을 때, 307조 2항의 죄를 범했을 때, 즉 307조 1항과 2항 자체가 공연성을 요구하니까, 그쵸? 명시적으로는 공연성이란 말이 없지만 그 숨은 뜻에는 공연성도 요한다는 거죠. 출판물 자체가 전파성, 고도의 전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명문으로는 없다 하는 겁니다. 다시 교재를 와보면 전부 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인데 이 X란 말이 무슨 말이다? X란 말은 가로 열고 명문 규정으로는 없다는 거야. 해석상으로는 있습니다. 이 명문이란 말을 가로 열고 닫고 써보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사실적시 나와 있죠? 자, 명예훼손죄 필요하죠? 307조잖아, 307조. 이거 307조, 308조, 309조. 307, 308, 309, 311. 그쵸? 다 전부 다 사실적시를 요하는데 모욕죄만큼은 그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방할 목적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이 출판물만 요구됩니다. 출판물만,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노트 볼 거예요. 노트. 여기 나와 있잖아. 비방할 목적은. 그쵸? 비방할 목적은 출판물만 있다. 다시 오시고, 사자입니다. 사자의 객체성은 사자 명예훼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사자 모욕죄 없습니다. 소추적금 말씀드렸죠. 사모님, 요 사모님만 친고죄, 나머지는 반의사 불벌죄. 310조는 여기 나와 있네요. 307조 1항만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거 적용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넘기죠. 자, 명예훼손죄를 갑니다. 자, 방금 보았던 307조 1항과 2항입니다. 자,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죄인데 당연히 이제 허위 사실이다 보니까 2항이 1항보다 형량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걸 나와 있습니다. 좀 필기 좀 할까요? 이 2항의 죄는 뒤에 판례 나오지만 이 허위 사실 적시가 되려면 실제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내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307조 2항이 됩니다. 반면에 그때 307조 2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땡땡. 그랬을 때는 307조 1항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 했죠? 이 부분은 원래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거지. 진실을 내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것이 307조 1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이거 봤잖아. 그렇죠? 보았던 것처럼 허위 사실 이더라도 내가 허위 사실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을 때에는 이것도 307조 1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뒤에 판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객체 가보죠. 자, 객체는 명예를 가진 자, 즉 명예의 주체를 말한다. 자, 명예의 주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합니다. 자연인 됩니까? 됩니다. 사자 됩니까? 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있잖아요. 법인 됩니까? 법인 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 됩니까? 됩니다. 조건이 붙는데 법에 의해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이 법인격 없는 단체도 됩니다. 그 예로서 나오는 것이 정당, 노조, 병원 등이 있습니다. 자, 사교단체, 가족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골프클럽, 낚시클럽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 됩니까? 위에 동그라미 2번에서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된다 했는데 이런 클럽은 통일된 의사를 갖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자에 대해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정부나 국가기관은 될까요? 안 될까요? 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안 됩니다. 3번보다는 4번이 잘 나와요. 판례가 있어서. 판례 볼까요? 자, 다음 판례. 정부 밑줄 X, 국가기관 밑줄 X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판해도 됩니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고요. 자, 그 밑에 국가 밑줄 X, 지자체 밑줄 그시고 X, 지자체 비판해도 됩니다. 그쵸? 고흥군 X. 그래서 명예훼손죄랑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항상 그럴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올라가 보면 자, 요 판례 출제가 잘 되는데 자, 요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자,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입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렇다는 거지. 만약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것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심히 경솔한 가로 열고 여기서 닫고 그치? 요 때는 뭐다? 명예훼손이 된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공직자 개인을 신랄하게 까버리지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그 공직자 개인에 대한 여기 나와 있네.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안 되지만 그렇다면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 마지막으로 집합명칭 갑니다. 집합명칭. 자, 집합명칭에 의해서 집단 구성원 이 모두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야. 그 예로서 나오는 것이 S법과대학 교수, K법원 판사, B경찰서 경찰관 등입니다. 자, S법과대학 교수 몇 명 안 되죠? B경찰서 경찰관 몇 명 안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S법과대학 모 교수가 이름 명시 안 했습니다. 모 교수가 콜거를 불렀다. 성매매를 했다. 뇌물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법과대학
이 교수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워낙 소수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전체 구성원들이 의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전체 구성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수다 보니까. 그쵸? 자, 끊고. 그렇지만 막연한 표시만 갖고서는 부족하다. 그 예가 여기 나와 있네요. 서울시민 경기도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워낙 쪽수가 많아. 서울시민 경기도민 1000만 넘잖아요. 그쵸? 1000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소수, 뭐 10명, 20명, 몇 명, 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의 집단 모두 다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단 명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를 지적했지만 그게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서 모두 다 혐의받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참조하시고, 동그라미 1번 관련된 판례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좀 볼까요? 자, 319 동주회입니다. 자, 판결유지 가보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을 요합니다. 특정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그쵸? 자, 다만 경기도민, 서울시민, 미출자 글씨고 X. 워낙 인구가 많아서 이것은 집합명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고. 자, 집합적 명사를 썼다 하더라도, 그쵸? 집합적 명사를 썼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잖아. 여기 S법과대학 교수. 그쵸? 그쵸? S법과대학 교수가 뇌물을 받았다. 성매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S법과대학이라는 집합적 명사를 썼지만 모 교수, 모 대학 교수 그 한마디가 그 소수의 집단 전부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전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입니다. 재단 비리로 학내 분쟁 중인 K고등학교 교감 갑은 K고등학교에 자, 여기 319 동지회라고 하는 집합적 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속 교사들이라고 했지 소속 교사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19 동지회 자기네 학교 319 동지회에 소속된 교사가 몇 명이냐? 37명입니다. 37명. 말은 안 했지만 그 37명이 누구인지는 학생이나 학부모라면 누구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무단 선동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누구인지는 대충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319 동지회 37명 전부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다. 왜? 이게 뻥이었단 말이에요. 뻥. 이게 진실된 것이 아니라 뻥이었단 말이에요. 허위사실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화살표되어 있는 조그만 글씨 보세요.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었지만 집단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구성원들이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319 동지회 교소들 모두에 대해서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명예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명예의 내용, 진가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왜? 외부적 명예를 중시한다 했으니까요. 자, 가정적 명예도 본제의 내용이 포함될 수가 있고, 자, 명예는 긍정적, 적극적 가치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 가치, 소극적 가치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두순, 그 다음에 유영철, 연쇄살인범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 가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명예는 보호할 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 관련해서 이것은 별도로 죄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집니다. 신용 같은 경우는 신용훼손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명예에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위는 쉬었답니다.